안녕하세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스 부장입니다. 금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나노스팅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진행할 나노스팅 세미나는 선생님들께서 최근에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이라든지 혹은 엑소점들을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RNA 관련된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엔카운터 시스템은 선생님께서 실험하시는 다양한 시료, 뭐 셀이라든지 티슈라든지 엑소점이라든지 혹은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에서 어떻게 내가 마이크로 RNA 프로파일링에 엔카운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팅은 선생님께서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되게 생소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실 수도 있는데, 나노스팅은 2003년도에 그 미국의 시애틀을 베이스로 해서 설립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엔카운터라고 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이 되면서 선생님께서 다양한 시료에서 추출된 RNA라든지 혹은 DNA라든지 프로테인들을 이용을 해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 혹은 뮤테이션을 보거나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을 보는 등 다양한 연구에 사용될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블리시된 논문들을 보면 4천여 편이 넘을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연구에 적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직접 장비를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장비를 직접 운영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장비를 이용을 하거나 혹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퍼블리시된 논문들도 지금 한 15편 이상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150편 정도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노스팅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 장비에 대해서 특성을 얘기할 때 혹은 장점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멘션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이 장비가 전 세계적으로 한 400에서 500대 이상 지금 인스톨레이션이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장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엔카운터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확한 정량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실험들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DNA를 가지고 실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RNA를 가지고도 실험하실 수 있고 그리고 프로틴을 가지고도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RNA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실험이 엔카운터 시스템에서 실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셀이나 티슈, 다양한 어떤 샘플에서 익스트랙션된 RNA에서 메신저 RNA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신저 RNA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RNA에 대한 발현량도 정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메신저 RNA뿐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테인으로 코딩되지는 않지만 특정한 유전자의 역할을 레귤레이션하는 롱코딩 RNA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이 나노스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메신저 RNA뿐만 아니라 롱코딩 RNA에 대한 발현량도 정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노믹 DNA 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트랜스로케이션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RNA로 발현이 됐을 때 이 발현량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퓨전진 어세이도 진행들을 하시는데요. 이 나노스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퓨전진 어세이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메신저 RNA와 마이크로 RNA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특정한 마이크로 RNA가 특정한 유전자를 레귤레이션 한다라는 그런 기적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싱글 튜브에서 선생님께서 타겟팅으로 하는 마이크로 RNA 그리고 메신저 RNA에 대한 발현량을 동시에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싱글 튜브에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 RNA 그리고 그 마이크로 RNA가 타겟하는 메신저 RNA에 대한 발현량도 동시에 정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NA를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10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가지고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RNA뿐만 아니라 DNA를 가지고도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DN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을 본다든지 아니면 스닙 그리고 인델 뮤테이션을 볼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DNA, RNA뿐만 아니라 프로테인 관련된 어스이들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셀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티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 가지고 있는 셀 그리고 티슈를 이용을 해서 동시에 싱글 튜브에서 30개 정도의 프로테인까지 동시에 멀티플렉싱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DNA, RNA 그리고 프로테인에 대한 어스레이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의료용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연구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 엔카운터 시스템이 의료용으로 승인을 받아서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면서 리서치 플러스 진단이 제공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노스윙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저는 오늘 메신저 RNA에 좀 포커싱을 둬서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선생님께서 엔카운터 시스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컨셉을 잡으셔야지 나중에 마이크로 RNA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엔카운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카운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앰플리피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량을 정량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되게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있는데, 리얼타임 PCR이라든지 뭐 최근 많이 하시는 NGS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 어레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들을 정량을 하고 있는데요. 리얼타임 PCR이 됐던 아니면 NGS가 됐던 마이크로 어레이 방식이 됐던 이 실험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특정한 엔자임을 이용을 해서 추출된 RNA를 CDN으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PCR 과정을 통해서 증폭하는 과정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나노스윙 같은 경우는 CDN을 만든다든지 혹은 PCR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RNA를 앰플리피케이션하는 과정 없이 저희가 다이렉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방법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추출된 RNA의 퓨리티가 낮더라도 혹은 추출된 RNA의 퀄리티가 낮더라도, 즉 선생님께서 추출한 RNA가 깨져 있더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엔자임을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샘플 간 엔자임 바이어스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나노스윙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징은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싱글 튜브에서 최대 800개 유전자까지 멀티플렉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내에서 각각의 어떤 패스웨이에 어떤 유전자가 발현량이 달라지는지를 좀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장점은 워크플로우가 매우 심플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실제 나노스윙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뉴얼로 하는 핸즈온 스텝이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RNA를 뽑으시고 그 RNA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될 수 있는 프로브 세트를 넣고 그리고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버퍼를 넣는 이 과정만 매뉴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모든 과정들은 오토메이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워크플로우가 매우 심플해서 장비를 운용을 할 때도 상당히 쉽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나노스윙 시스템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심플하다 보니까 어떤 실험자 간의 편차가 적은, 그래서 아주 재현성이 높은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게 나노스윙 시스템의 그 다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시그널을 디텍션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카운팅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시그널을 디텍션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량이 낮든 혹은 특정한 유전자 발현량이 높든 상관없이 상당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그리고 정확도가 높은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게 나노스윙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이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들을 정량을 할 때 특정한 엔자임의 어떤 도움 없이 그리고 증폭 과정 없이 실험을 수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싱글 튜브에서 최대 800개 유전자까지 동시에 멀티플렉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리고모 베이스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리얼타임 PCR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택맨 프로브하고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택맨 프로브하고 나노스윙에서 제공하는 프로브하고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고모의 길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택맨 프로브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한 20모 정도 되는 그런 프로브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겟 스페시픽하게 100모의 프로브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100모의 프로브가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런 부분에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브 길이가 길수록 특정한 타겟에 대한 그런 스페시피시티가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올리고모를 디자인을 할 때는 100모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디자인해서 합성을 할 때는 여기 올리고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50모, 50모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50모의 끝쪽에는 저희가 바이오티널 레이블링을 해서 캡처 프로브를 합성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바코드라고 하는 레포터 프로브를 저희가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코딩 기술이 실제 나노스탱에서 패턴트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택맨 프로브 같은 경우는 타겟 스페시픽하게 20모 정도로 올리고를 합성을 한 다음에 뒤쪽에 플루오레센스 다이를 하나를 레이블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나노스탱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포트 프로브 같은 경우는 4가지 색깔이 나오는 다이를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이 4가지 색깔을 조합을 시켜서 6개의 스팟이 나오도록 저희가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4가지 다이 그리고 6개의 스팟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4의 60개의 조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조합들 중에서 같은 시그널이 나오는, 그러니까 같은 색깔이 나오는, 그러니까 같은 색깔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조합들을 제외를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끔 저희가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예로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녹색, 파랑 이렇게 해서 바코드의 서열을 저희가 만든 다음에 이 색깔의 바코드가 디텍션이 됐을 때는 나는 무조건 이 유전자는 액틴이다라고 코딩을 시켜주게 되면 나중에 이 색깔이 나오는 바코드는 모두 저희가 결과를 해석할 때 액틴 유전자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 스페시픽하게 바코드를 다른 서열로 저희가 800개를 조합을 하게 되고요. 이 바코드 조합을 각각 유전자 하나마다 구별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타겟 스페시픽하게 바코딩, 그 레포트 프로브를 만든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추출된 RNA 혹은 DNA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모의 프로브가 정확하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애들만 저희가 시스템에서 와싱하는 과정에서 살아남게 되고요. 만약에 50모, 그러니까 하프의 프로브가 바인딩 되는 거는 저희가 와싱 스텝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모의 프로브가 완벽하게 타겟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물질을 나중에 저희가 장비에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검정색 스크린 위에 이렇게 바코드가 각각 하나씩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바코드 하나가 하나의 몰레큘을 뜻하게 되고요. 저희가 디지털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장비 위에 이제 저희가 카트리지라고 하는 소모품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가장 왼쪽의 위쪽부터 그리고 가장 오른쪽의 아래쪽까지 장비에서 이 바코드를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시그널이 디텍션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유전자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다 스캔을 한 다음에 바코드가 갖는 그 시그널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솔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솔팅을 하게 되면 각각의 샘플에서 각각의 유전자가 몇 개씩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리얼타임 PCR이 됐던 아니면 어레이가 됐던 NGS가 됐던 제가 인풋되는 RNA 양들을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하우스키핑진 유전자를 이용해서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나노스윙 시스템도 다른 어떤 테크놀로지와 비슷하게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유전자 내에 하우스키핑진 유전자를 포함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되고 로 데이터를 이 하우스키핑진 유전자를 이용해서 노멀리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각각의 샘플에서 각각의 유전자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도 되게 심플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 분석도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노스의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분석을 진행을 할 때는 나노스에서 제공하는 엔솔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엔솔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프리로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노트북이라도 어떤 컴퓨터라도 인스톨레이션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선생님께서 저희가 제공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나는 내가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시는 노트북에다가 인스톨레이션 하신 다음에 선생님께서 선생님 데이터를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4개의 엑셀 파일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 엑셀 파일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샘플에서 각각의 유전자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관적으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 데이터를 이제 논문에 퍼블리시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피겨 데이터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힙맵 데이터라든지 패스뷰 데이터, 그리고 박스 플롯이라든지 바이올린 플롯 등의 다양한 피겨 형태의 데이터들도 선생님께서 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솔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떤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되게 심플하고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분석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해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도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선생님께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선생님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 RNA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 RNA 어세이를 진행을 할 때 내가 나노스윙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엑소좀이라든지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떠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노스윙 시스템을 이용을 한 마이크로 RNA 어세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셀이라든지 티슈를 이용을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경향이 약간 변화되면서 셀 혹은 티슈를 이용을 해서 실험하시는 연구자들도 많지만 리퀴드 바이옵시라든지 혹은 엑소점에서 익스트랙션된 RNA를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RNA를 프로파일링하는 그런 연구가 사실 최근에 되게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 RNA 테스팅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셀 그리고 티슈에도 적용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도출이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바이옵시 샘플이라든지 엑소점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얻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RNA는 우리가 실험을 진행을 하려다 보면 두 가지의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입니다. 선생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크로 RNA는 일반적인 메신저 RNA하고는 다르게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8에서 한 22머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RNA를 가지고 나노스링의 그런 기법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타겟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브 길이가 100머이기 때문에 타겟으로 하는 마이크로 RNA가 되게 짧다라는 게 우선은 첫 번째 허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RNA 어세이를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려면 짧은 길이의 마이크로 RNA를 길이를 늘려주는 과정이 첫 번째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짧으면서 각각 가지고 있는 시퀀스의 그런 정보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TM 값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RNA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RNA의 길이가 짧으면서 TM 값이 낮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그 길이에 비해서 TM 값이 높다라는, 그래서 각각의 마이크로 RNA가 가지고 있는 TM 값의 디스트리뷰션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하다라는 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스트링에서는 이 마이크로 RNA가 가지고 있는 길이, 그리고 TM 값이 가지고 있는 허들을 극복하는 그런 실험 방법들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 실험 방법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하나씩 달라지면서 완전히 다른 마이크로 RNA를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RNA의 시퀀스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정확한 각각의 마이크로 RNA에 대한 유전자의 발현량을 정확하게 디텍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스윙 시스템이 마이크로 RNA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허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 RNA가 가지고 있는 시퀀스의 그 차이를 얼마나 정확히 디텍션해서 정확도가 높은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길이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18에서 20모, 22모 정도의 길이로 마이크로 RNA가 저희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실제 실험에서 사용을 하는 프로브 같은 경우는 100모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RNA가 갖는 길이를 늘려주면서, 그리고 마이크로 RNA가 갖는 TM 값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마이크로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몇 가지 모디파잉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RNA에 스페시픽하게 우선 저희가 브릿지 올리고를 저희가 레이블링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겟 스페시픽하게 브릿지 올리고가 가지고 있는 시퀀스를 저희가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올리고를 저희가 우선은 어닐링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닐링을 시켜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 RNA 길이를 길게 늘려주는 그런 스텝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타겟 스페시픽한, 즉 마이크로 RNA 스페시픽한 미르 택을 저희가 라이게이션 시켜주는 과정이 또 그 다음에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르 택을 우선 라이게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우선은 위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브릿지 올리고가 있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타겟 스페시픽한 올리고를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스텝으로는 위에 붙어져 있는 브릿지 올리고를 저희가 크리피케이션 해주는 과정들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짧은 길이의 마이크로 RNA를 저희가 길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타겟 스페시픽한 미르 택을 저희가 라이게이션 시켜주면서 각각 마이크로 RNA가 가지고 있는 TM 값을 일정하게 저희가 유지를 시켜주는 이런 모디피케이션 과정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디피케이션 과정을 수반을 한 다음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 스페시픽한, 즉 마이크로 RNA 스페시픽한 100모의 프로브를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켜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 마이크로 RNA에 대한 우리가 발현량들을 정확하게 디텍션을 해서 각각의 마이크로 RNA에 대한 유전자 발현량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이크로 RNA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마이크로 RNA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허들 중에서 각각 마이크로 RNA가 가지고 있는 시퀀스가 짧은데 그 가지고 있는 시퀀스에 정보가 하나씩 변동이 되면서 각각 다른 마이크로 RNA를 코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시퀀스가 다른 거를 좀 더 스페시피시티가 높게끔 디텍션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정확하게 마이크로 RNA에 대한 그런 발현량들을 저희가 디텍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크로 RNA가 시퀀스가 하나씩 혹은 둘씩 달라졌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마이크로 RNA를 디텍션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레세븐 패밀리를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했거든요. 왼쪽에서 보시면 레세븐 패밀리 같은 경우는 한 18모 정도의 그런 올리고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각각 시퀀스가 1개 혹은 2개 정도가 변동이 되면서 전혀 다른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RNA 테스팅을 엔카운터 시스템으로 실험을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마이크로 RNA를 디텍션 하는지
그 비율을 확인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그 에러율이 가장 높은 게 한 5%, 17%네요. 17%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이크로 RNA 시퀀스가 달라지는 거를 정확하게 디텍션을 하면서 우리가 특정한 마이크로 RNA에 대한 발현량을 정확하게 디텍션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테크놀로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스페시피서티를 확인을 해보니까 리얼타임 PCR 같은 경우에 이런 에러율이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얼타임 PCR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이 마이크로 RNA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했을 때 상당히 스페시피서티가 높은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노스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이크로 RNA 테스팅을 진행을 했을 때 동시에 827개의 마이크로 RNA를 동시에 디텍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 튜브에서 10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이용해서 동시에 827개의 마이크로 RNA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하셔서 이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현량이 높은 그리고 발현량이 낮은 RNA에 대한 디텍션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나노스윙 시스템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노스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특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NA 퀄리티가 좋든 혹은 RNA 퀄리티가 나쁘든 상관없이 되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똑같은 RNA를 하나는 FFP 티슈에서 그리고 하나는 프레즈 프로즌 티슈에서 토탈 RNA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각각 RNA 퀄리티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코릴레이션이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한 실험을 수반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프레시 프로즌 티슈에서 익스트랙션된 퀄리티가 좋은 RNA든 FFP에서 익스트랙션된 RNA 퀄리티가 나쁜 그런 RNA든 상관없이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도출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는 RNA 퀄리티가 좋지 않더라도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샘플을 2번 반복해서 실험을 했을 때도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RNA 퀄리티 상관없이 좋은 데이터를 도출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 샘플 간에도 아주 상당히 재현성이 높은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해당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운팅 방법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은 그래서 발현량이 낮든 발현량이 높든 그와 상관없이 모든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정확하게 디텍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RNA는 티슈 스페시픽하게 각각 발현되는 마이크로 RNA 종류가 그리고 특정한 마이크로 RNA 발현량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휴먼 호모사피언스 마이크로 RNA 1번 같은 경우는 각각의 티슈마다 발현량들이 되게 다르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발현량이 낮든 혹은 높든 상관없이 상당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게끔 마이크로 RNA에 대한 발현량이 디텍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 RNA가 발현량이 높든 혹은 발현량이 상관없든 정확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조직에서 선생님께서 마이크로 RNA 테스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마이크로 RNA 어세이를 하게 되면 10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추출된 RNA의 퀄리티가 좋지 않았을 경우, 즉 RNA가 깨져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인풋되는 RNA 양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예상을 하실 때 RNA를 내가 사용하는 인풋 RNA 농도가 낮을 때, 그리고 인풋 농도가 높을 때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코릴레이션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실제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RNA 농도를 좀 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내가 사용하는 인풋 RNA 농도를 달리하면서 이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RNA 인풋 농도를 50나노그램부터 300나노그램까지 증가를 시키면서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농도를 낮게 하든 농도를 높게 하든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좋은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주 적은 양의 티슈라든지 적은 양의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 즉 적은 농도의, 낮은 농도의 RNA를 가지고도 마이크로 RNA, 그러니까 나노층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RNA 어세이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농도 상관없이 나노층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마이크로 RNA 관련된 어세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께서 셀이나 티슈를 가지고 실험을 하실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10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가지고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추출한 RNA가 퀄리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풋 농도를 300나노그램까지 증가시켜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이라든지 혹은 엑소좀을 이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때는 샘플에 대한 어떤 리미트가 있고, 그리고 엑소좀을 분리를 했을 때 분리된 엑소좀의 양이 워낙이나 적기 때문에 추출된 RNA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이라든지 엑소좀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저희가 40나노 그램의 토탈 RNA부터 적용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샘플에서 RNA에 대한, 마이크로 RNA에 대한 발현량들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추출된 RNA 농도가 낮더라도 이 엔카운터에 마이크로 RNA 어세이를 적용해서 실험들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께서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아주 적은 양의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 이 엔카운터 시스템을 적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도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나노층에서 제공하고 있는 휴먼 혹은 마우스 그리고 렛 판넬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동시에 최대 827개의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발현량의 차이가 나는 마이크로 RNA 시그니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리고 선생님께서 실험하고자 하는 다양한 그런 샘플들에서 특정한 드럭을 디텍션하는 드럭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질환에서의 어떤 바이오 마커를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이크로 RNA 엔카운터의 마이크로 RNA 패널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셀이라든지 티슈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선생님들께서 셀이나 티슈에서 익스트랙션된 RNA를 가지고도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시지만 실제 저희한테 오는 이제 샘플의 그런 트렌드를 보면 최근에는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에서 익스트랙션된 RNA 혹은 엑소점에서 익스트랙션된 RNA를 가지고 마이크로 RNA 프로파일링을 하시려고 하는 유저가 훨씬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께서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 혹은 엑소점에서 익스트랙션된 마이크로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나노스틱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 엑소좀이라든지 이런 그 샘플들을 가지고 실험하시는 분들이 워낙이나 많기 때문에 엑소좀이 어떠한 그 물질이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엑소좀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엑소좀이라든지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을 가지고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좀은 세포들로부터 생산돼서 분비되는 소포체 중에 한 종류로 다양한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에서 발견이 되고 대략적으로 30에서 한 150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소좀은 모세포로부터 유래되는 프로틴이라든지 혹은 대사산물 그리고 핵산 등의 다양한 분자를 다른 세포로 전달을 해서 면역 반응이라든지 신호 전달 그리고 항원 제시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세포 간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체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엑소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마커 개발을 하는 그리고 드러글 디벨롭먼트 하는 다양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나노스틱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런 추세에 맞춰서 어떻게 엑소점 연구에 나노스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이 응용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연구에 이런 나노스틱 마이크로 RNA 어세이를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엑소점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엑소점을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 분리를 시키고 실험들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엑소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 잘 분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현재 다양한 그런 리퀴드 샘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샘플에서 어떤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엑소점을 분리를 하는지, 그리고 엑소점을 분리를 했을 때 이 엑소점이 내가 분리한 샘플이, 내가 분리한 소포체가 정확하게 엑소점인지를 이제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과정들을 수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루틴하게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연구소에 이 엑소점을 이제 분리를 해서 마이크로 RNA 어세이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질문을 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엑소점 분리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 방법들, 그러니까 센트리퓨게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엑소점을 좀 다운시킨 다음에 그 엑소점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엑소퀵 방법을 이용해서 선생님께서 엑소점을 많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엑소점을 가지고 마이크로 RNA 어세이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질의를 해보면 울트라 센트리퓨게이션 방법을 이용을 하거나 엑소퀵 방법을 이용해서 엑소점을 분리를 하신 다음에 분리된 RNA에서 저희가 토탈 RNA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실험들을 진행을 하시는 그런 루트로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 엑소점을 분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분리된 엑소점 안에 다른 셀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그 소포체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고 정확하게 엑소점만 분리가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밸리데이션 하시는 방법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마이크로스코프 방법을 이용해서 템을 찍더라고요. 템을 찍어서 정확하게 사이즈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분리된 엑소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한 어떤 물질이 정확하게 엑소점인지를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플루로사이토메트리 방법들을 이용해서 엑소점에서 특이적으로 발현이 되어져 있는 프로틴, 이거를 디텍션을 하시거나, 혹은 웨스턴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그 엑소점 스페시픽한 프로틴이 발현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엑소점이 분리가 됐다라는 게 밸리데이션이 되면 그 다음 스텝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마이크로 RNA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엑소점을 분리하는 방법은 울트라 센트리피케이션 방법 혹은 엑소 방법을 이용해서 엑소점을 분리를 하고요. 분리된 엑소점이 정확하게 엑소점인지를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템이라든지 웨스턴 블라시라든지 혹은 플루로사이토메트리 방법들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을 하신 다음에 그 후에 분리된 엑소점에서 마이크로 RNA를 익스트랙션해서 NGS 방법이 됐던, 어레이 방법이 됐던, 리얼타임 방법이 됐던,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하는 엔카운터의 마이크로 RNA 어세이 방법이 됐던 다양한 어떤 테크닉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RNA에 대한 발현량들을 정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엑소점을 분리를 해서 실험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실험을
나노층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RNA 어세 방법들을 통해서 실험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을 디텍션할 수 있는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실험된,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샘플에서 울트라 센트리피케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엑소좀을 분리를 했고요. 엑소좀, 분리된 엑소좀 같은 경우는 템이라든지 혹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 나노파티클 트래킹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분리된 소포체가 정확하게 엑소좀인지를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파티클에 대한 사이즈를 확인을 해서 분리된 소포체가 엑소좀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F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로 사이토메트리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엑소좀에서 특이적으로 발현이 되는 프로틴이 디텍션 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플라즈마에서 분리된 그런 소포체가 정확하게 엑소좀이다라는 걸로 확인을 한 다음에 분리된 엑소좀에서 토탈 RNA를 익스트랙션해서 그 후에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엑소좀을 분리를 해서 토탈 RNA를 익스트랙션 했을 때는 분리된 토탈 RNA, 즉 익스트랙션된 토탈 RNA 안에 스몰 RNA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 메이저로 있는 라이보조말 RNA라든지 다른 RNA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스텝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스텝들 같은 경우는 RNA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저희가 정경동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정경동을 통해서 라이보조말 RNA 픽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추출된 RNA 안에 스몰 RNA 픽들이 정확하게 존재를 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엔카운트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RNA 어세 패널 키트를 이용을 가지고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는 당뇨병 환자, 타입 1 당뇨병 환자, 그리고 정상인에서 저희가 플라즈마를 뽑고요. 그 플라즈마에서 엑소좀을 다시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에서 RNA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마이크로 RNA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실험들을 통해서는 저희가 정상 그리고 비정상군에서 발현량의 차이가 나는 7개의 마이크로 RNA를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마이크로 RNA가 결국은 타입 1 그런 당뇨병 환자를 디텍션 하는데 되게 유용한 마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앞서 진행된 그런 실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라즈마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요.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메센카이머 스템셀에서 유래된 엑소좀과 관련된 연구들을 되게 많이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실험은 메센카이머 스템셀에서 유래된 엑소좀을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질병에서 특이적인 그런 마이크로 RNA를 프로파일링하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실험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셀 미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셀 미디어에서 엑소좀만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소좀을 분리를 한 다음에 분리된 그 소포체가 정확하게 엑소좀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앞서 실험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템 그리고 나노 파티클 트래킹 방법들을 이용해서 파티클의 사이즈를 확인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셀 미디어에서 분리된 그런 소포체가 정확하게 엑소좀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 분리된 엑소좀에서 저희가 토탈 RNA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나노승에서 제공하는 휴먼 마이크로 RNA 패널 키트를 가지고 각각의 마이크로 RNA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험들을 통해서는 탑 23개의 마이크로 RNA를 저희가 셀렉션할 수가 있었고요. 이 마이크로 RNA가 어떤 메센카이머 스템셀에서 발현이 되는 그런 그 엑소좀에서 발현이 되는 대부분의 마이크로 RNA로 존재를 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23개의 마이크로 RNA가 최대 5,000개 이상의 마이크로 RNA, 메신저 RNA의 어떤 발현량을 타겟팅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샘플 그리고 셀 미디어에서 분리된 엑소점들을 통해서 드럭의 우리가 스페시픽한 그런 마커를 충분히 마이크로 RNA, 엔카운터의 마이크로 RNA 어세이를 통해서도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결과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어떤 특정한 암 관련된 그런 암이라든지 혹은 드러그, 디지즈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실 때 엑소점을 이용을 해서 어떤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는 P53과 그리고 엑소점과의 인터액션, 그리고 어떠한 마이크로 RNA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셀컬처 미디어에서 저희가 엑소점을 분리를 했고요. 분리된 엑소점이 정확하게 엑소점으로만 분리가 되어져 있는지, 다른 물질들이 구성되어져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노파티클 트래킹을 통해서 엑소점이 정확하게 분리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셀컬처 미디어에서 엑소점을 분리를 한 다음에 실험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리된 엑소점에 셀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카넥신이라고 하는 셀의 특이적인 그러한 그 마커를 가지고 저희가 웨스턴 실험을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필터링을 했을 때 저희가 카넥신이 정확하게 디텍션 되지 않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셀컬처 미디어에서 분리된 그런 샘플에 셀이라든지 다른 그런 성분의 셀들은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 정확하게 엑소점만 분리가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엑소점만 분리를 한 다음에 이 엑소점에서 토탈 RNA를 익스트랙션하고 그리고 이런 그 캔서에 스페시픽한 그런 마이크로 RNA가 디텍션 되는지를 나노싱에서 제공하는 휴먼 마이크로 RNA 패널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 4개의 마이크로 RNA를 저가 디텍션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마이크로 RNA가 우리가 캔서 스페시픽한 그러한 마이크로 RNA로 디텍션 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플라즈마 샘플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혹은 셀 샘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엑소점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토탈 RNA를 익스트랙션 하게 되면 충분히 이 마이크로 RNA, 그러니까 엔카운트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RNA 어세이 방법을 통해서도 타겟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엔카운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3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험들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마이크로 RNA를 익스트랙션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로 RNA 실험들을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샘플 조건으로 우리가 샘플을 의뢰를 해야 되는지 혹은 실험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한테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샘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진행을 할 때는 10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고요. 이 100나노그램의 토탈 RNA가 3에서 4 마이크로리터 안에 포함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마이크로리터당 30에서 40나노그램의 농도가 되게끔 샘플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메신저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퓨리티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로 RNA 어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T4 DNA, RNA 라이게이지를 통해서 라이게이션하는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RNA 테스팅을 진행을 할 때는 260, 280 레이셔 그리고 260, 230 레이셔가 가능하면 1.8 이상 되는 좀 퓨리티가 좋은 상태로 RNA를 준비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 RNA, 준비된 RNA를 가지고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엑소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을 이용을 하던 아니면 엑소점을 가지고 저희가 마이크로 RNA 테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농도가 되게 낮게끔 디텍션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분리된 엑소점의 그런 양들이 워낙이나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추출된 RNA 양도 되게 낮게 디텍션이 됩니다. 그래서 엑소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도라든지 혹은 퓨리티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소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0 나노그램의 토탈 RNA부터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퓨리티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1.9라든지 1.8 이상이 되지 않는 그래서 한
0 정도 되는 그런 퓨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RNA를 가지고도 저희가 실험들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선생님께서 엑소솜에서 익스트랙션된 혹은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에서 익스트랙션된 RNA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한 가지는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시는 RNA에 정확하게 스몰 RNA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전기용동 장비를 이용해서 디텍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낮더라도 선생님께서 보내드리는 그런 그 RNA 샘플 안에 스몰 RNA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스몰 RNA 픽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농도가 좀 낮더라도 저희가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층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마이크로 RNA 패널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 마우스, 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패널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건 사실 휴먼이에요. 그래서 휴먼 패널 키트 같은 경우는 827개의 마이크로 RNA 동시에 디텍션 할 수 있게끔 패널 키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 마우스 같은 경우는 577개, 그리고 랩 같은 경우는 423개의 마이크로 RNA를 디텍션 할 수 있게끔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르베이스 22 버전에서 이 마이크로 RNA가 정말 마이크로 RNA에서 기능을 한다라고 밝혀져 있는 그런 마이크로 RNA를 저희가 모아서 각각 휴먼, 마우스, 그리고 렛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할 수 있게끔 패널 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원하는 마이크로 RNA를 타겟팅해서 그 마이크로 RNA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원하는 타겟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만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모든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휴먼, 마우스, 랩 이 패널 키트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유전자를 대상으로만 저희가 또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이미 어떤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그리고 타겟 마이크로 RNA가 찾아졌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타겟 마이크로 RNA가 나노승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널 키트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다른 마이크로 RNA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은 버리고 원하시는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량들을 정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에 있는 질문 사항들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앤솔버 소프트웨어 설치 횟수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앤솔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프리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치 횟수 상관없이 선생님께서 각각의 가지고 계시는 그런 컴퓨터에다가 인스톨레이션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소존 마이크로 RNA 익스트랙션 키트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나노스윙에서 추천하고 있는 그런 키트 정보는 선생님 메일로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키아젠에서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 RNA 익스트랙션 키트를 가지고 실험들을 현재 많이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제가 다시 메일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 RNA 어널리시스 하기 위한 토탈 RNA 어마운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제가 마이크로 RNA 엔카운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패널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제가 100나노그램을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엑소솜이라든지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사실 100나노그램을 충족하는 샘플을 받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되는 샘플들을 보면 대부분 양이 좀 농도가 높은 경우가 한 60나노그램 혹은 70나노그램 정도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 한 40에서 50나노그램
정도 되는 그런 양으로 저희가 저희한테 의뢰가 되는데, 이 40에서 50나노그램은 마이크로리터당 농도는 아니고요. 저희한테 한 10 마이크로리터의 RNA를 보내주신다라고 했을 때 토탈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마이크로리터 안에 한 40에서 50나노그램 정도의 RNA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우선 볼륨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컨센트레이션 과정을 우선 한번 수반을 하고요. 이 컨센트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볼륨을 좀 줄인 다음에 40에서 50나노그램부터 RNA를 이용을 해서 현재 엑소좀이라든지 리퀴드 바이옵시 샘플에 적용을 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농도도 중요하지만 익스트랙션 되어져 있는 그 토탈 RNA 안에 스몰 RNA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는 RNA 샘플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FA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토메이션으로 정기용동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비에서 스몰 RNA 포션만 좀 늘려서 제가 정기용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추출된 그리고 보내주신 샘플 안에 스몰 RNA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스몰 RNA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최소한 40나노그램의 RNA부터 저희가 샘플을 받아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엑소좀을 주로 다루는 실험실입니다. 엑소좀 기반의 엔카운터 어플리케이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선생님 저희 현재 나노팅에서 엑소좀이랑 그다음에 리퀴드 샘플에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화이트 페이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들도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메일 주소 저희 이거 세미나 끝나고 나면 저희가 설문지 선생님께 저희가 전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설문지에다가 선생님 정보 그리고 필요하신 내용 적어주시면 제가 선생님 이메일 주소로 엑소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노트 그리고 화이트 페이퍼도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설문지를 선생님들께 전달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질의하지 못하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설문지에 적어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이메일링 하면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